이번 주말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뉴욕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개입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일 갈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자율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현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35대와 36대 간의 세부 내역 검토를 끝내고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뉴욕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시는 공공장소 500여 곳에 냉방시설을 갖춘 쿨링센터를 개설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예정됐던 주요 체육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의 폭염 예보에 따라 뉴욕시는 일요일 개최 예정이던 뉴욕시 철인 3종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2001년 시작한 이 대회가 취소되기는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도 폭염으로 행사 중간에 원래 10km인 달리기 코스를 1km로 줄인 적이 있지만 취소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라이프타임은 성명을 내고 참가자와 행사 관계자를 우선시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참가비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자만 4,000명에 이릅니다. 달리기 클럽인 뉴욕 로드 러너스도 토요일 잡힌 마라톤 트레이닝 시리즈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폭염 예고 속에 뉴욕에서는 지난 13일 맨하탄 대정전에 이어 또다시 전력 공급에 이상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전 사태 당시 대선 유세로 자리를 비워 질타받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유세 일정을 조정해 이번 주말은 뉴욕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0도에 육박하고 체감온도는 110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촌이 가장 더운 7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곳곳에서 폭염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달에도 폭염은 계속되고 있어 가뭄과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기후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달 첫 2주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지구는 관측 이후 가장 더운 7월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항공우주국 나사는 올해 6월 지구 기온이 기상 관측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가장 높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달 기온은 7월로는 가장 더웠던 2017년보다 약 섭씨 0.025도 더 높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정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올해 6월 지구 평균 기온은 1951년에서 1980년의 6월 기준치보다 섭씨 0.93도 높아 2016년 6월의 이전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이번 달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북단인 캐나다 북극지방 누나부투의 얼러트 마을에서는 지난 14일 기온이 기록적인 섭씨 21도에 달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 시기 기온은 통상 영하를 약간 벗어난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개입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 갈등이 있다고 지적한 뒤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한국과 일본의 두 정상을 다 좋아한다며 그들이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라며 잘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둘 다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것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사태 초기부터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일단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한일 갈등과 관련한 조정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산 불매운동 한국 전역으로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로 촉발된 무역 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자율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현장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일본산 제품 목록을 공유하며 한국산 대체재를 찾는 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대부분이 일본 제품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뿐 아니라 마트 등 소매점도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일본산 담배 판매를 중단한 마트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일본산 맥주는 팔지 않겠다며 아사히 생맥주 한 잔 100만 원이라고 써붙인 주점의 사진이 화제가 된 것과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소속 임원의 발언을 사과 해명한 경위 등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한일 무역 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긴 힘들어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양국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아베 정권의 무역 축소가 궁극적으로 한국의 메모리 칩과 디스플레이에 의존하는 일본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일본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되고 시행되면 연방 최저임금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하원은 현재 연방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를 점차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찬성 231대, 반대 199표로 어제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 통과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상원에서 승인되고 시행되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밝히고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이 전달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등 업계 단체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1,700만 명이 임금 인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130만 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비용 증가 부담에 구조 조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기업들이 늘어난 노동 비용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보전하면서 인건비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처럼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주는 모두 7개 주입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의 이민 민원 신청 처리가 크게 지연돼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 위원장은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프로그램 승인 지연과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보충 서류 요청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로프그렌 위원장은 유학생들의 취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OPT 승인 대기 시간이 길게는 5개월까지 걸려 일부는 OPT를 승인받은 시점에 이미 인턴십 기간이 종료된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OPT 프로그램은 졸업 전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60일 안에 승인이 이루어지지만 올해는 승인 기간이 5개월까지 지연돼 다수 유학생들이 졸업 후 여름까지도 일을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프그렌 위원장은 또 2018-2019 회계년도 2분기 H-1B 신청자 절반이 보충 서류 요청을 받았다며 박사 학위 등 고학력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2019 회계년도 보충 서류 요청 발송은 총 12만 9,187건으로 2014-2015 회계년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보완 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대한 승인율도 62.7%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이러한 이민신청 적체가 최근 이민국 내 정책 변경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35대와 36대 간의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인수위 측은 동포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한인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부 내역 검토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앞서 문제가 됐던 은행 어카운트 등 필요한 정보는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회 35대와 36대가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찰스윤 회장과 36대 인수위원회는 동포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뉴욕 한인회의 재정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며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됐던 뉴밀레니엄 은행에 개설된 한인회 계좌와 영사관으로 받은 5만여 달러의 지원금에 대한 입금 내역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저희가 인포메이션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을 받은 다음에 일단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35대, 36대가 회칙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13개의 서류를 전달 또 리뷰한 후에 투명하고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양측 회계사님들 입회하에 인수인계위원장님들과 현 회장, 전직 회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한편 인수인계 직후 뉴욕 한인회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의 한인회 재편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동포 사회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고 또 전직 회장 단에서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조만간 논의가 있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전직 회장단 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듣고 동포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재편입 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노동자들이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재외 공관 민원 업무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노동평등노조 외교부 재외공간 행정직 지부는 외교부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며 쟁의 조정 신청을 포함한 파업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지난 3월부터 재외공간 행정직원 노조와의 6차례에 걸친 임금 교섭을 진행하면서 최대치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재외공간 소속 행정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보조비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의 33%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수준이라며 급여 수준은 주재국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일부 자녀는 학교에서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외공간 노조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재외공간에서 비자 발급과 통 번역 등 실무 업무를 하는 행정직 노동자 약 400명이 가입돼 있으며 뉴욕 총영사관에도 일부 행정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이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재외공간 민원 업무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임금 재교섭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환차손 보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은 어제 건강보험증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집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등이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 8,237건에 달했으며 이들이 부정사용한 금액은 총 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0만 원꼴이었습니다.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인력 감원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가 17일 MTA의 모든 조직에서 최대 2,700개의 일자리를 줄여 예산을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 재정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MTA의 직원 수는 총 7만 4천여 명으로 계획대로 감원이 이루어지면 연간 3억 7천만 달러에서 최대 5억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TA는 이번 재정비안을 만들기 위해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에 375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비안은 현재 비어있는 자리에 인력 충원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업무가 중복된 부서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이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사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일단 해당 부서 직원들에게 은퇴 또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도록 권고한 뒤 퇴사자가 충분히 없을 경우 강제적인 조직 개편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MTA 이사회는 이 같은 재정비안을 오는 24일 투표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일단 학교 시설 장기 임대를 철회하고 현 이사진의 사퇴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예정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사회 여론에 귀를 닫고 퇴진 요구를 외면하던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 꼼짝도 하지 않는 이사진의 행태에 결국 한인 커뮤니티가 한국학원 사태 대응을 위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녔던 학교인데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픔을 느꼈던 상황이고요. 아까 참고 말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이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최대한 짤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어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선 우선적으로 부실 경영을 한 이사진의 사퇴와 장기 임대 계약 철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한국학원과 임대 계약을 맺은 새언약 학교는 선입금 전액만 돌려받는다면 장기 임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 이사진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사진이 끝까지 임대를 고수할 경우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인사회 뜻과 배치되는 거,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정족수 문제, 이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정족수도 부족한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캘리포니아 주 비영리법인 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주의 의무, 그다음에 충성 의무 등 비영리단체의 이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성실 수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고 결론적으로 기존의 강행 임대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을 주검찰에 요청을 하고 또 회계자료 누락, 불법 횡령에 대한 국세청 고발과 한국 정부의 이사진에 대한 비우호적 인사 지정을 건의하는 등의 사법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비대위 측은 원만한 합의가 원칙인 만큼 좀 더 말미를 두고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는 추후 한인사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확대 백인 회의를 설치하고 한국학원의 새로운 이사회 구성과 차세대 뿌리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노숙자 철거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LA시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노숙자 옹호단체를 비롯해 7명의 노숙자는 현재 LA시의 노숙자촌 급습 방식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LA시가 노숙자 텐트촌 급습 시 신분증과 사진 등 개인 물건을 허락 없이 압수함에 따라 노숙자들이 자립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LA시 검찰 대변인은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법적 대응을 예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LA시는 지난 5월 노숙자 소유 물건과 관련해 소송에 직면해 64만 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 포털 영사민원24가 지난 4일부터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사민원24 홈페이지 우측 상단 잉글리시 버튼을 눌러 영문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으며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공관 발급 민원 문서의 발급 사실 확인 등과 영어, 아랍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8개 언어 번역 민원 서식이 제공됩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6.25 휴전 66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2017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 전역의 6.25 참전 미군은 고령자 사망에 따라 142만 2,700여 명으로 2007년의 300만 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뉴욕주 거주 6.25 참전 군인은 7만 6,154명, 뉴저지주는 3만 8,0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페이스 앱이 개인정보를 누출시킬 수 있기에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앱의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비롯한 개인정보는 보호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앱 사용 전 미국 외 타 국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이전, 보관 등에 동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은 서버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앱에서 사진을 삭제해도 남아있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017년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3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박멸에 나섰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쥐 관련 3.11 불평신고 건수는 17,353건으로 2014년에 비해 38% 증가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로어 맨하탄과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하이츠, 브롱스 그랜드 콩코스를 중심으로 쥐들과의 전쟁을 펼쳐왔으나 쥐들은 맨하탄 어퍼 웨스트 사이드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9도, 섭씨 영상 37도, 밤 최저 기온은 82도, 섭씨 영상 28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가끔 흐리고 몇 차례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